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소득 상위 1%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공한 김 작가 초대 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커다란 운은 뭐였던 것 같아요? 가장 커다란 운은 유튜브를 시작한 것 같아요. 시도. 네, 시도. 시도해서 지금 뭐 90만까지 가고. 네. 근데 시도한 건데 이제 시도할 때 조금 저한테 좋은 운을 가져다 주신 분이 아까 이제 제가 7가지 키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람에서 좀 운이 있었던 게 첫 번째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일반적인 크리에이터 분들과 다르게 시작한 거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유튜브 책을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직접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크리에이터 한 23명 정도를 인터뷰를 실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23명 합쳐서 총 구독자는 한 1,100만 명 정도 되고 누적 조회수 한 30억회 되는 분들 인터뷰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지를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영상의 이야기도 당연히 사전 공부하고 가고 그곳에 만나서 영상 밖에 진짜 이야기, 날것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종합적으로 정보가 들어왔던 게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더 큰 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수익을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보면 얘기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 켜져 있으니까, 녹음 안 되고 있으니까 대부분 수익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저한테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게 본인이 한 4년치 수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를 다. 그래서 2015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4년치를 보여줬어요. 2015년 7월에 한 14만 원 정도 됐거든요. 2016년 7월에 한 뭐 100만 원 정도 됐나? 2018년 7월에 한 500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 7월에 7월 21일에 만났어요. 제가 만난 날짜 정확하게 기억해요. 뭔가 되게 인상 깊은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5,300만원을 버는 거예요. 사실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달도 아니고요. 제가 7월 21일이라고 했잖아요. 20일치. 그러면 한 달이면 한 7천 되는 거죠. 유튜브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충격받았는 게 이분이 뭐 대단한 커리어가 있고 대단한 학력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월 3천 이상 버는 직업은 아유, 대단하죠.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아유, 대부분 그럼요. 사자 직업, 네. 변호사, 의사, 전문직? 네, 전문직,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도 굉장한 임원 봉도 돼야지 그 정도 돈을 받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돈을 보니까 제가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게 좀 달랐던 게 뉴스나 이런 데서는 유튜버로 돈 많이 버는 거,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보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에요. 내가 안 봤잖아요, 내 옆에서. 근데 저는 제 눈앞에서 본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분이 경기도 제가 돌아가는 차 안의 공기를 기억해요. 그 안에서 세상이 잘못됐다. 왜 뭐가 잘못됐어? 아니, 우리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3, 400, 200을 벌고 있는데 누군가는 7천을 보니까요. 패스형, 세상이 왜 이래. 잘못됐다 생각을 했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뭔가 성공한 분을 만나거나 우리가 성공하려고 할 때 뭔가 약간 방어기제 발동해서 밀어내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뭐 부자들 만나서 밀어낼 수 있고. 근데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에서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여기에 지금 부가 몰리고 있고 사람들의 시간이 여기에 몰리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더 가치가 일어날 수 있다. 나도 한번 지금 유튜브 책을 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보자. 여기서 재밌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가 그분보다 구독자 그 당시에 작았을 거잖아요. 엄청. 지금 제가 그분보다 구독자가 많아요.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입이 거의 나오네. 아니요, 그렇다는 뜻은 여튼 중요한 거는 그런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노하우와 방법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알려준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운이었는데, 많은 사람들도 그런 터닝 포인트를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김 작가의 운 인생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그동안 나누죠. 어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성공을 하셨는지 전문대를 다니셨네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를 못해서 이제 뭐 사실 자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가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못해서 전문대학교 입학을 했었죠. 공부하기 안 좋아했어요? 완전히 싫어했던 건 아닌데요. 남들 하는 것만큼은 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좋았을 뿐이죠. 뭐 다른 거 좋아하는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특별히 좋아하는 거 없었어요. 특별히 잘한 것도 없었고. 제가 진짜
그 평범도 못하는 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성격도 굉장히 소심했고 공부도 이제 잘하는 과목 하나도 없고 대학교 가서도 이제 뭐 맨날 게임 페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네. 20대 초반. 네, 사실 그보다 하지 못한 정확하게는 근데 2005년에 네. 편입이에요? 다시 학교를 새로 가요? 입학했습니다. 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왔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뭔가 좀 더 열심히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근데 지금 이미 전문대학교 제가 돌아오면 2학년은 졸업반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뭘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딴 데 가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교 입학을 했죠. 네. 뭐 전공하셨어요? 저 경영학과 전공했습니다. 경영학과. 그렇게 해서 무슨 공모전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27살 때 첫 공모전이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 금년 공모전이었어요. 금연. 네, 금년. 네, 네. 금연 공모전에. 네, 거기서 첫 수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성취 경험을 쌓았던 거죠. 뭐 수상에 대한 팁을 그냥 가볍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공모전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모전을 찾아야 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공모전 중에 이렇게 분야가 여러 개로 왜냐면 나뉘어요? 공모전이 너무 많잖아요. 그 공모전이 수많은 것들인데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모전을 저는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홍보, 맞아요. 뭐 구성, 그쵸. 뭐 기획, 뭐 그쵸. 해가지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이력을 보니까 17관왕이라고 돼 있어서 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배우도 자기한테 맞는 배역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자기랑 맞지 않는 전혀 엉뚱한 거를 하는 거는 사실 배우의 생명에 저는 안 좋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공모전 할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공모전만 리스트업을 이제 필터링을 따로 해가지고 그 공모전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기획서든 뭘 할 때든 어떤 거든 주최 측의 입장에서 뭘 원하는지. 그래서 17관왕까지 공모전 상을 받고 네. 막 나갔다가 꺾여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인턴십도 3번 하고 계약직도 한 번 하면서 총 1년 6개월 동안의 힘든 시절과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 제가 첫 직장 생활할 때 고시원 한 2평인가? 아, 거기서 살았어요? 네. 거기서 살 때 사실은 이제 인터뷰를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시원이 되게 작으니까 우리 공간이 주는 사람에 대한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세상이 약간 작아진 느낌? 내 꿈이 크기가 2평인 느낌? 그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저 그때 이제 인터뷰 시작한 게 그분들은 어쨌든 정상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럼 내 가상 공간 꿈이라도 뭔가 저 그릇 만나보자. 넓은 공간에 있지 않을까. 이걸 근데 그래프에선 꺾였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작이었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첫 책이 나오네요. 이제 인터뷰한 것들 이런 것들이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지나요? 요 때는 이제 그 책은 인터뷰 책은 아니고 요 때는 이제 제가 지방대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엔 사실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학벌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대를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학벌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서 같은 책을 내서 그 책이 조금 이제 잘 팔려서 제목이 뭐였어요? 날개가 없다 그랬을 때는 거다. 날개가 학벌이 없다, 인맥이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린 뛰어야 한다. 뭐 그런 메시지. 첫 책 출간을 하면서 치고 네. 올라가서 네. 쫙 가는데 다시 떨어지네. 네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네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전, 지금 2021년부터 네, 5년 그러네요. 전이니까 저희 집에 이제 좀 뭐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던 게 저희 형이 우울증을 알았거든요. 네네. 우울증을 알았는데 형이 이제 우울증을 한 10년 정도 앓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족들도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그거를 겪으면서 알게 된 거는 우울증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족에 한해서 지인은 전염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지인이 끊어내거든요. 본인이 힘들어지면. 왜냐면 어쨌든 한계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가족은 그걸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늘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전염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러다가 저희 형이 이제 보통 되게 힘들다 보면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이 그렇게 했는데 형은 다행히 이제 살아남으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제 어머니가 다 보시고
어머니가 이제 비슷한 선택을 하셔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저도 사실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되게 극심한 우울증을 알았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정도 사안이 일어났을 때 제가 뭐 허약해서 마음이 심약해서 우울증을 걸린 게 아니라 누구라도 전 걸릴 수 있는. 아, 예. 네. 저기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쵸. 잃고 이런 것들이 그쵸. 정신적으로 그렇게 너무 큰 영향을 네. 끼치는 건 당연히. 그때 이제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관점, 긍정과 부정, 네, 한 가지 이제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판단해서,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신 분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약간 늪이라서 자꾸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되게 힘든 거긴 한데 일단은 내가 여기서 못 나온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더 저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차라리 이 감정이 내가 익숙해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이 안에서 이 늪에서 좀 살아남는 방법을 그냥 익히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닐까. 왜냐면 내가 나오고 싶다 해서 거기는 다 늪이라서 나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약물치료나 이런 정신과 것도? 선생님을 만나서 약물을 먹어야 된다면 먹어보고, 네. 그냥 그걸로 낫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이제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심리 상담도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바꿨어요. 저는 시 공간을 다 바꾸려고 했던 게, 이제 만나는 사람도 원래는 이제 지인들을 뭐 사회생활 하면 잘 못 만나잖아요. 네. 거의 매일 한 명씩 만났어요. 친한 사람들을. 하루에 한 명, 하루에 한 명, 그 다음 내 친구. 그 다음에 제가 밤에 잠을 못 잘 때는 그래도 집에서 뭐 잘 못 자니까 너무 힘드니까 호텔 A 호텔, B 호텔, C 친구지, C 동생, D 동생지, E 형 집에 가서 같이 이제 밤에 잠도 자고, 그 공간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이사하고 제가 먹는 음식도 만약에 예전엔 사실 누구나 사실 가성비를 생각하고 음식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때는 거의 생각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그 당시에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죽으면 어차피 돈은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냥 제가 바꿀 수 있는 거를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뭐 운동도 하고 뭐 낮에 이제 늘 집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바깥에 카페에서 일도 하고 그냥 제가 우울증을 걸린 그 시공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바꾸면 새로운 시공간이 만들어져서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강한 사람이네요. 그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의지로 그렇게 바꿔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 굉장히 힘들었죠. 나오질 않는다고. 맞아요. 할 수 있으면 그건 우울증이 아니라고 할 맞아요. 정도로. 근데 아마 맞아요. 본인은 되게 힘들게 바꿀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저도 영상을 찍었을 때 그런 댓글이 달렸는 게 김 작가는 별로 안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제가 그때 영상에 뭐라 답변을 했냐면 저는 거기서 안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 가족으로부터 봤다. 그럼 제가 뭘 해야 그러니까 되겠어요? 악착같이 빠져나오고 싶었다. 정말 그래서 노력을 많이 그렇게 빠져나오는데 한 2년쯤 걸린 거고.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도 그 일환이었어요. 내가 이제 글만 쓰고 있으니까 이제 뭐 작가로서 이제 뭐 영상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 그 다음에 2020년에 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 위주로 콘텐츠를 올리다가 사실 2018년 10월 29일 영상 올리고 2019년 말까지 1년 2개월 동안은 구독자 7만 명밖에 증가 안 했거든요. 근데 2020년 1월에 이제 재테크 영상을 조금 몇 개 올려봤죠. 근데 반응이 조금 살짝 오는 거예요. 이때가 주식 장이 확 오를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폭락이 왔잖아요. 폭락이 그러면서 왔죠. 이제 저도 주식시장에 자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면서 시청자들은 지금 나와 똑같은 마음일 텐데 뭘 찾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엄청 이제 그 분야에 유명하신 분들을 섭외를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크리에이터지만 작가로서 그 당시에 또 스타트업 창업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창업가 분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투자 유치를 받잖아요. 투자 유치를 받는 이유는 사실 지분을 주는 거라서 안 좋은 건데 그 속도를 빠르게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스튜디오를 만드는 그런 걸 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창업을 했을 때도 이 아이템이 안 통하면 피벗 한다고 하거든요. 아이템을 바꿔요. 왜냐면 1번 아이템 계속 안 되는데 그걸 밀고 가는 거는 무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하면서 첫 번째 콘텐츠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걸 좀 느끼고 피벗한 거죠. 바꾼 거죠. 두 번째가
완전히 터진 거죠. 그때부터 이 터진 걸 더 많이 찍기 위해서 스튜디오도 만들고 편집자도 늘리고 투자를 엄청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 채널이 한 600%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거네요.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 터지니까 같이 쫙 간 거예요. 그렇죠.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 과외. 연금 박사 이영주.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연금에 대한 모든 것. 미국 주식 장우석.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실전 노하우. 진짜 주식 이나무. 후에 추월 차선에 오르기 위한 진짜 주식 공부.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자, 우리 셀코TV 구독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짜잔. 야, 그거 디자인이 이쁘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운에 관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성공하신 분들이 운이 좋았다고 하고 성공하지 좀 않으신 분들은 운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좀 운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운을 인정한다라는 게 운을 인정하는 순간 운이 좋았다고 하는 순간 사람은 자만하게 될까요? 겸손하게 될까요? 당연히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내 노력만으로 그렇죠. 100%다 이뤘어라 하는 순간 사람은 당연히 자만해질 수 있는 건데 운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내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고 그 여백만큼 내 운이 빠져나간 여백만큼 내 노력으로 채운다면 우리 인생에서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은 나중에 메인 뉴스에 휠체어 타고 나와가지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몰라. 이런 사람 됩니다. 휠체어에 뭔가 되게 꽂히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꼭 누르시고 우리 김 작가가 준비한 럭키 책 선물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유튜버 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